자, 회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썼던 물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산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슈퍼맨과 같은 힘이 생겨가지고 입김으로 한꺼번에 그 냇물을 얼렸다고 생각합시다. 얼리는데 단지 저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동그란 그 경로만 우리가 얼리지 않고 나머지 다 얼렸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동그란 경로를 통해서 물이 흐를까 돌아갈까, 요게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 경로에 따라서 돌아가는 성분이 있으면 회전이 있다고 하고 그 성분에 따라서 그 경로에 따라서 회전하는 성분이 없으면 회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감이 있는 그런 개념들인데 요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학 하면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전기장이 있고 자기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에는 발산과 회전 두 가지 특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장당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전자기학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식은 4개면 됩니다. 왜? 전기장에 있어서는 전기장의 발산과 회전, 자기장에 있어서는 자기장의 발산과 회전 해서 4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식이 바로 맥스웰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표시한 것이 본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전기장의 발산에 대한 겁니다. 전기장에서 어떤 발산이 일어나려면 폐곡면에서의 어떤 발산이 일어나려면 그 폐곡면 안에는 전하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하가 대체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수로 있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 Q가 0이기 때문에 발산도 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력을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오뎅꼬치를 기억하시면 그 오뎅꼬치 내에서는 전하가 플러스끼리 있고 마이너스끼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폐곡면을 잡냐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시 세계에 있어서는 발산이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전기장의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회전은 자기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오른쪽 식은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전기장의 회전은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는 자기장의 발산이 0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장은 자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N극과 S극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잘라도 N극과 S극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N극이 내뱉은 자기장을 S극이 항상 받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내뱉은 만큼 받아먹기 때문에 발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식은 그러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은 자기장의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회전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전류가 흐를 때, 즉 J가 있을 때와 다른 하나는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자기장의 회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맥스웰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여러 데이터로부터 이 4가지 정리된 방정식을 내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정리함에 있어서 빠진 부분을 찾은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 빠진 부분이 네 번째 공식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회전에 기여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끼워짐으로써 전자파의 발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무선통신, 또 스마트폰, 또 전파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크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 4가지 법칙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표에 4가지 법칙, 즉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2가지 특징을 담아서 만든 맥스웰 방정식이 있고요. 오른쪽은 힘의 방정식이 있겠습니다. 즉 힘의 방정식에서는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전하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떠한 힘을 받고 미래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식이 바로 오른쪽 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왼쪽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그 환경과 나의 성격을 알면 그 환경과 성격을 결합했을 때 나의 운명이 결정되듯이 마찬가지로 전하가 처해진 환경과 전하가 그런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성격을 알면 저희가 이제 전자기하학의 기본 이해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박물관을 가보시면 왼쪽 여학생이 지금 2개의 구에 손을 얹고 자기 몸이 대전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전하가 대전된 구에서 우리 머리카락으로 가고 그 머리카락에 플러스 전하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반발력이 생겨서 서로 멀리 떨어져 가려는 형상을 바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힘이 아까 힘의 방정식에 있어서 첫 번째 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전기장과 전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의 곱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미국 지폐에 100불짜리 지폐를 보시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실 과학자이자 외교관이시기도 했죠. 이러한 과학자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있는 전선 아래에다가 큰 자석을 두었을 때 전선이 힘을 받는지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실험을 그냥 신고 안 하고 하면 경찰이 잡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신고를 아마 한 상태에서 했을 것 같은데 자석을 밑에다 두고 흐르는 전선에 힘을 가하면 전선이 옆으로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휘어지는 힘이 바로 V 크로스 P, 즉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선은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에 따라서 힘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치 그네처럼 저 전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까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예,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전선에 전기가 흐르면, 즉 J가 있으면 그 주위로 전기장은 돌아간다, 회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빨간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생긴다, 즉 인과관계죠. 즉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주위로 자기장이 돌고 이 돌아가는 자기장과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힘을 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은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내 자석이 전선에 힘을 줘서 휘게 할 수도 있지만 전선에서 생기는 힘이 자석을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이 자석의 자기장과 상호작용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전선에서 나오는 자기장과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특징이 같겠구나. 그렇다면 자석 없이도 전선 2개만 갖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전봇대가 2개씩 있고 쌍쌍이 있고 전선이 같이 있는데 그 전선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면 2개의 전선은 서로 인력을 느끼는데 그 인력의 근원은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전기가 흐르면 청력을 느끼는데 그 청력도 역시 자기력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력과 자기력이 2개가 다 있는데 그러면 전기력이 클까요? 자기력이 클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힌트를 얻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센 자석이라도 세봐야 폐차장에서 자동차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석이 답니다. 그런데 전기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균형을 깨도 지구 전체를 들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력과 자기력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전기력이 월등히 크고, 사실은 자기력은 전기력의 하나의 부산물이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